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할 소식을 물고 왔습니다. 경북 산불 주민들 수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1박 2일 술판 벌인 국힘 경북 도의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국진 것들은 정말 재난만 생기면 해피하거나 놀러가거나 술판을 벌입니다. 현장의 사진을 보면요, 원탁에 보십시오. 동그라미 소주, 맥주 놓여 있었습니다. 자, 24일에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데, 자, 그렇다면 복구 활동이 정말 한창일 때, 자, 이렇게 1박 2일 술판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심지어 이곳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수해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도의 의원들이, 국힘의 의원들이, 와, 1박 2일 술판을 벌인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를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빈 박스 보세요. 빈 박스 보이세요? 빈 박스 2박스가 있습니다. 자, 소주는 1박스, 맥주는 2박스. 해당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비어 있었습니다. 다 처먹은 것이죠. 자, 이 사진을 올렸던 도의원이 역풍이 불자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었다면 대서특필이 되었을 겁니다. 기사가 메인에 다 걸렸겠죠. 국힘이라서인지 기사가 몇 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언론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전하면서, 자, 이곳은 윤석열 구치소 독방 내부 그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일반 수용자 3평 6명이 자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윤석열은 정말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윤석열이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쭈그려 밥 먹는 거 힘들다. 쭈그려 밥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불평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멘토 심평이 이러한 사실을 또 알렸고요. 윤석열에게 책 집필을 권했습니다. 심평이. 그런데 구금댕 독방이 흡수한 데다가 책상과 걸상도 없어. 책을 쓴 형편이 못됩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이 말했다며 변호인들이 심평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윤석열의 이런 불평 모두가 대노 경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심평이란 작자는 이것도 또 거짓말인데, 자, 윤석열의 1.8평 독방에 쭈그려 앉아 식사, 무슨 영화 속의 독방입니까? 그리고 1.8평도 상당히 넓어요. 자,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3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인권 중시해달라. 자, 미국이 개입해서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인권 탄압 중지될 수 있도록, 야, 인권 탄압이다, 미국이 개입해달라. 아유, 씨발, 확 막 그냥. 심평이 왜 이런 역풍 맞을 말을 했을까?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될 일을 변호인 말을 전했다는 것,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거짓말 하나, 윤석열의 거짓말 하나가 발각됩니다. 잘 보세요. 책상 아닙니까? 책상? 이게 바로 책상 겸 밥상입니다. 그런데 책상이 없다고. 아, 정말 지독하죠. 책상 겸 밥상으로 쓰는 것도 모르고, 여기는 밥상만 있네, 책상이 없잖아,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윤석열 학심. 정말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끝도 없습니다.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자, 그리고 특혜 중에 특혜 아닙니까? 정말로. 자, 이렇게 지금 6명 넘는 6에서 7명이 3평에 일반 수용자들은. 그런데 윤석열 보세요. 혼자 씁니다. 언룸이에요, 언룸.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3평 언룸에도 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데도 여기가 협소하다며 이런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가? 와, 이 내구조가 되게 궁금하다. 특검이 결국 빼박 증거를 찾아 윤석열 오른팔 이상민에 대해 내란 공범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기에 몰린 윤상현이 본인은 살겠다라며 윤석열에게 공천 관련 통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른다. 나는 윤석열과 통화한 적 없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해온 윤상현이 배신을 때린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뭐 형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 윤석열이 전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천해줘라 김정선이, 그 녹취도 있고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특검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분은 그동안 윤석열 전화 받은 적 없다 주장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말을 바꿔서 전화 받은 적 있다. 더구나 공천 관련 통화 받은 적 있다라며 인정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윤석열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을 또 알리는데, 자, 여기서 윤상현은 다만 본인은 공간위에 전달하지 않았다. 아니, 공간위원장이 공간위에 전달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본인이 알고 있는 다 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친윤계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이 김영선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참 그러고 보니 장제원이 윤석열 정권의 불법 부패, 비리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장제원은 3월 고인이 되었습니다. 웃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준서가 자 이준석 재당청원 60만 돌파했고 이 안건 상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 이준석이 98%로 자 당대표에 추대됐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김건희 오빠 소환하는 날 이준석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바로 공천 개입 간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김영선 공천 개입 당시 당대표죠.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청래 의원 글을 보면 단독 특검 이준석 영장에 공천 개입 의혹 공범자, 공범 피의자 적시,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자, 그래서 국회로 체포 동의안 넘어오면 정강석가처럼 처리할 것이다. 가결로 처리할 것이다. 이준석 체포의 진심을 알렸고, 자, 그리고 전 국민 희롱한 이준석. 저는 아직도 얘가 국회의원 직에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참에 제명한도 상정에 의원직 박탈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면서 김건희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죠. 자, 이번엔 반클리프 목걸이가 모조품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죠. 구매 영수증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수증마저 있는데도 모르세 한다. 이거 모조품이야. 하하 정말.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을 갔을 때 김건희가 이 목걸이를 착용하면서 이 고가의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논란의 목걸이가 이번에 발견된 거죠. 네, 왜 하필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가 발견된 걸까요? 그간 이 목걸이에 대한 김건희의 말이 너무나 자주 바뀌어서 좀 애매한데요. 아마 이런 거짓말과 변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막작전이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좀 맹점이 항상 있죠. 김건희의 과거 주장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특검팀이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치우겠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을 했던 6,200만 원짜리 목걸이, 그리고 1,500만 원 상당의 까르티에 팔찌, 2,600만 원이 넘는 티파니 브로치를 두고 미신고 재산 의혹이 불거지자 김건희는 2022년 8월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장신구 석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를 했다. 즉 지인에게 빌렸다라는 주장, 목걸이는 김진우 씨 장모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져다 두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 김건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지인에게 빌린 장신구가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목걸이가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로 증거 인멸 시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즉 진품은 꽁꽁 숨겨두고 모조품을 장모 집에 가져다 두어서 특검팀의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